안녕하십니까? 권기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미국 대선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셨는지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습니다. 트럼프가 되었으니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워낙 대국이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상당히 큰 우리나라의 경제로서는 여러모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잠깐 동안 트럼프 제2기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주는 주요 산업들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했던 이 책 비즈니스 트렌드에도 나옵니다만 세계 경제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전체적으로 일괄하고 또 전망을 해볼 때 꼭 반드시 이 요소만큼은 고려를 해라 하고 세 가지를 제가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 대선의 결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주로 어떤 식의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며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의 기본적인 정책 몇 가지, 정책 기조 몇 가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각각 그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와는 어떻게 얽힐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 플러스 미국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통상정책입니다. 둘째,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1기에서 벌써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런 것들에서 탈퇴하고 위축하고 물러서서 가능한 한 화석 연료 및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이게 트럼프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확대함으로 해서 아마도 유가가 하향 안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화석 연료 플러스 원전 확대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 환율.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은 저금리 그리고 약달러 경향을 지향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가능한 한 낮추고 달러는 강세로 가져가면 곤란하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무역 이거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통적으로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계속 강했다가는 큰일 나죠. 수입만 늘어나고 무역 적자도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간단하게 우선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통상정책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중에는 전방위적인 대중국 규제 이게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통상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소위 보편 관세라는 것, Universal Baseline Tariff라 그러죠. UBT, 보편 관세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FTA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존에 만들어진 무역 협정을 다시 협상하자 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의 미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그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그런 통상 정책을 추진할 것 같은데요. 한국 반도체로 봐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서는 반도체는 조금 안 좋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대중 규제 혹은 견제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로서는 단기적인 반사이익 혹은 일부적인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약달러를 저금리와 약달러를 지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통상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혹은 변동성이 커지면은 투자자들은 대개 다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죠. 그리고 안전자산의 대표가 뭡니까? 달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통상정책을 밀다 보면 트럼프의 희망과는 달리 달러는 계속 강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서로가 이제 어긋나는 그런 경우인데 희망사항은 약달러이지만 통상정책이 저렇게 나가다 보면 달러 강세가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에너지 정책에 따른 영향은 어떤 것일까? 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 쪽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화석연료나 원전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전 쪽도 전망이 괜찮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원전은 이미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중단하고 원전 쪽으로 돌아서는, 그리고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판인데 트럼프의 이런 정책까지 더해지면은 원전은 아마 전망이 더 좋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전기차의 캐즘 현상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한 번 더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아마 기분이 들 정도로 전망이 좀 안 좋습니다. IRA라고 인플레 감축법에 의한 배터리 분야의 지원금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IRA에 기반을 둔 배터리 분야의 지원금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은 아마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여러모로 타격을 입을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도 아마 이 배터리 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이미 좀 전망이 흐리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이번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조금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 이 기업들이 미국 내에 추진해왔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미국을 향한 수출, 이런 것도 타격을 당연히 입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 K-원전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의시해서 한전과 관련된 그 원전 기업들, K-원전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망은 한층 더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바로 어제였던가요? 네, 어제 언론에 그게 나왔죠. 소위 코러스라고 하는 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들의 그 협력 팀을 구성을 해서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협력해서 같이 나가겠다, 이런 그 MOU를 맺었다고 신문에 나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체코 원전에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자마자 웨스팅하우스에서 딴지를 걸었지 않습니까? 저거 우리 기술이다, 왜 한국이 파느냐, 우리 허락을 받아라, 뭐 이런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어제와 같은 그런 코러스라고 하는 한미 협력하는 팀이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체코 원전 관련해서 그런 불협화음도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이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 그런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았던 원전, K-원전 2025년은 더욱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K-조선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화석연료나 원전 확대를 통한 에너지를 자꾸 밀어주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라든지 LPG 운반선, 그리고 최근에 조금 활발하게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가의 암모니아 운반선, 이런 운반선들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K조선 기업들이 중국에 비해서도 이런 그 고가의 첨단 운반선들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K조선에도 상당히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도생 얘기를 드렸는데,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당신들의 안보는 혹은 방위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공짜로 여러분들 도와줄 생각이 없다. 원하시면 돈 좀 더 내라. 그러면 방위를 도와주겠다. 이러고 나서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정식으로 이제 취임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K-방산 쪽에도 더욱더 활기찬 해외 무기 체계 수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책에도 방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전망을 밝혀놨는데, 트럼프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한층 더 이 사람은 또 소위 그 스트롱맨 효과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무기 그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더더구나 K방산으로 말하면 이미 국제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on budget, on time, 예산, 원래 약속했던 예산에 맞추어서 약속했던 납기를 딱딱 지켜가면서 납품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K방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그 환경에 아마 K방산은 한층 더 해외 진출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는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을 확고히 다지자, 이런 그 생각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부 방산 수출에 약간의 그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K방산은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전 세계의 경제나 혹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전망을 해볼 때 반드시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AI를 위해서 첨단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 특히 미국 내에 그런 경기 불황이냐 화랑이냐 이렇게 바뀌는 것, 혹은 고용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실업률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금리라든지 달러 강세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꾸준히 지켜보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의 여러 가지 정책 기조,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한민국 주요 산업들이 받게 된 영향,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각 산업 안에 어떤 기업들이 대표를 하고 있고 혹은 주된 활동을 하고 있고 2025년에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